여러분, 태양광이 산림을 망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씩 고향을 내려가다 보면 야산들이 전부 다 깎여서 태양광으로 설치되더라.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산림 훼손이 저거 장난 아니구나. 저 산림 훼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구나.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권력이 바뀌고 나니까요. 이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표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 5년간 태양광 설치가 되면서 벌목된 나무 수입니다. 264만 5,236그루다. 이렇게 지금 산림청이 이거 보고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안병길 의원에게. 엄청나죠? 여러분 264만 5,236그루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산림청이 작년에 식목을 한 게 47,527그루입니다. 그러면 264만 5,236그루를 심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속도대로라면 55년 동안 심어야 됩니다. 55년 동안.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야, 참 대한민국 산야를 그야말로 완전히 망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 이거 책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양광이라는 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예요. 쉽게 말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자 이게 나무를 쫙 빼냈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게다가 태양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림이 많은 나라 산악국가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원자력 발전이 확실히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밀어붙인 결과 이렇게 나무가 잘려나갔다는 뜻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보면 보세요.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경북이 69만 1293그루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북이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실제 야산들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남도 만만치 않습니다. 56만 7684그루입니다. 그 다음이 충남인데 충남도 36만 3026그루입니다. 강원은 31만 8826그루고요. 장난 아니죠. 전북도 적지 않습니다. 20만 그루가 넘고요. 경남은 27만 그루. 심지어 제주는요. 그 제주 안 그래도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온다는데 2만 5,741그루나 비워냈습니다. 이러니 이게 친환경 하자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놓은 곳 말입니다. 진짜 많은 곳에서 산사태 때문에 완전히 뭉개진 데도 많아요.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거는 이게 산림의 훼손뿐만 아니라 이게 환경의 훼손까지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사태라는 게 그렇잖아요. 산사태라는 게. 심지어 산사태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 그래요.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가야 됩니다. 국민의 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물어붙인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앞으로 환경단체라는 사람들
환경보호운동이라는 말 입에서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예, 나무 벤다는 이야기 아무 들어보신 적 없죠? 나무 베는 거 막는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산림청에서는요. 나무가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내뿜는다. 그러면서 전국의 산림을 이게 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잘라내버리기까지 했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하더니 그 짝이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태양광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인지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은행권이 태양광 발전에 대출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적지 않아요? 1조 8,058억 원이에요. 대출 취급액은 2조가 넘고요. 2조 3,773억 원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대출 건수가 1,975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국에 적어도 태양광 발전을 만들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1,975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해요. 그러면 전력을 도매로 구입하는 단가가 싸지겠죠. 그러면 비싼 뭐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 좀 줄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비싼 신재생 에너지 줄이겠죠.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에 대한 위험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가 앞으로 엄청난 이게 에너지 체계에 타격이 올 거라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대출 금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대출 금리 농협만 봤을 때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이자 수익입니다. 2017년에는요 53억이었지만 2022년 8월까지는 1230억이에요. 농협이 단위 농협들이 많이 대출을 해줬으니까요. 시골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여러분 부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위 농협들의 파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농협들의 파산도. 단위 농협들은 2금융권입니다.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에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상호금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산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재인 태양광은요. 산림을 망치고 환경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 서민들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는 이자 폭탄까지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어떤 상황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는요. 진짜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시장 상황에 그때그때 뚝심 있게 대응하는 그런 최고 국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살아남으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